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대선 준비 족쇄가 풀린 국민의힘 잠룡들이 이번 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영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 의사와 더불어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마 여부를 발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최종 의결되는 것을 보고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이번 주 내로 대선 주자들의 일정이 속속 확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확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촉박한 일정상 늦어도 대선 30일 전까지는 결선을 마치고 빠르게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차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잠룡들의 등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 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차기 대선이 대통령 권리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어제 선관위를 꾸리고 선거체제로 돌입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은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범보수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내일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모레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각각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중 출마 여부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출마 선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내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3년간의 대표 생활에 대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당직자와 당원,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또 희생 덕분이죠. 이거는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비명계 잠룡으로 분류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늘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정직하고 당당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범보수 진영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후보 1위를 달렸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면서도 자신은 중도 후보라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각각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인공지능 스타트 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전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대표 및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이겠죠.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적용하는 룰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캠프 개소식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 선택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 등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또한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출마를 예고했던 윤상현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고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 또는 제3지대 출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서민서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하락이 우려됐던 국가 신용 등급이 프랑스나 영국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스 앤 푸어스 S&P는 오늘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AA 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요 정당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고 국민의힘 경선에도 8명의 후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주요 정당들의 발걸음도 분주해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하루 동안만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내일인 16일부터 곧바로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대권 잠룡들 상당수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보자 수가 줄어들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에는 이른바 비명계 잠룡으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재수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모두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선은 4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당내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룰 변경에 항의하면서 불참을 선언해서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3명의 후보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오전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준 지사 얘기 들어보시죠. 빛의 연대, 빛의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에 들어설, 대선 승리를 통해서 들어설 민주정부가 성공할 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잠시 전인 오후 4시에 이해식 비서실장이 대리 등록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보다 30분 앞선 오후 3시 30분에 민주당사를 찾아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도 가보죠. 무려 8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지는군요. 네, 이름을 다 거론하기에도 많을 정도입니다. 각각 현직을 던지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양자 전 의원 등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당의 경선 일정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곧바로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충청권,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영남권, 23일부터 26일까지는 호남권에서 경선이 진행이 되고요. 또 24일부터 27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을 아울러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1일부터 27일 중에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가 되면 27일에 이 모든 결과를 합쳐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많은 만큼 경선도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일정도 일주일 더 늦습니다. 우선 내일 서류 심사를 통해서 1차 경선 진출자를 추리게 되고요. 이후에 토론회 등을 거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또 4인 토론회 등을 거쳐서 선거인단 50%, 국민 50%인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1대1 승부의 결과는 5월 3일 전당원 대회를 통해 정해집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가 많으니까 경선도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국민의힘 후보들 조용했던 민주당 주자들에 비해서 오늘 일정도 많았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서 3, 4, 7 경제성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3은 AI 세계 3대 강국, 4는 국민소득 4만 달러, 7은 중산층 70%를 가리킵니다. 한 전 대표는 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AI가 대세인 탓에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의식한 듯이 헌법재판소 폐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임말로 공수처죠. 공수처 폐지 등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부통령제의 도입, 또 대법원의 헌법재판부 설치, 청와대 복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수술 등 굵직한 주제도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활용한 행보들도 이어졌다면서요? 네, 이른바 반탄파로 불리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자들인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 기념관에서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설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박정희 구상을 통해서 한계에 다다른 지금의 대한민국을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까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보수 지지층을 어떻게든 결집시켜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해보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 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도 계속돼서 거론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범보선 진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서 모든 주체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적극 주장 중인데요. 하지만 오늘 회동한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맥이 좀 빠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을 향한 주요 정당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 진출자 8명이 정해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구애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개시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새 후보가 12일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단 서약식에서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과 달리 뚜렷한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3명을 제외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개혁신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각광받는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고 나 의원과 안 의원도 오늘 연이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안 의원입니다. 우리 오 시장님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하고 오 시장님과 저하고는 이 정책적인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나 공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후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을 지지하던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오늘 민주당 주요 주자들은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리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 토론을 앞두고 저마다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의 순회 경선이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예고된 대로 민주당 순회 경선의 첫 출발지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이 역대 주요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첫 경선 지역에 선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재명 예비 후보와 김동연 예비 후보도 일제히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충청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충청을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종을 행정 수도로, 대전은 과학 수도로 조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며 충청의 미래를 충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초강력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존 대통령실의 이전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그 충청권 공약에도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모두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자신의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고요. 김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옮겨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충청 지역에 모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인 김경수 예비 후보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앞서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에 속을 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건 내란 잔재와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를 갔는데 토론조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예비 후보가 포함됐고요.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예비 후보가 편성됐습니다. A조는 청년 미래를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에, B조는 사회 통합을 주제로 이튿날인 일요일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치권에선 B조에 편성된 후보들의 입담이 거센 탓에 죽음의 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눈에 띄네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데이에선 각 후보들이 출마의 변도 밝혔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출마의 변 발표에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들마다 1분씩이었는데요.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려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윤석열 정권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밖에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한동훈 후보는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윤리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며 둘 사이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12.3 내란 사태를 두고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공약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네요. 끝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은 모두 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과학기술정책과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 주요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교통, 복지 등 정책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영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소식부터 들어보죠.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이 예비후보는 첨단 기술이야말로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등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약을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영상에서 본인이 직접 제안한 한국형 미래성장 전략 K-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분야 성장의 주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공계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 처우 등도 개선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R&D와 관련한 예산의 방향을 직접 정하는 지역자율 R&D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었던 건데 다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대주주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구야당에 의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17일 부결돼 최종 폐기됐는데 이 예비후보가 곧바로 다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네. 이 예비후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 즉 주식 대비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에는 적대적 M&A 등을 통해 청산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도 정책 공약들을 내놨네요. 네, 김경수 예비후보는 전국민 적정소득 보장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사회분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징병모병의 혼용제 등도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란 주제로 성평등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대선 주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공약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죠. 네, 먼저 김문수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줄임말로 GTX라고 하죠. 이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교통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 청주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복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달라진 사회 여건을 고려해 대구시장 시절 시행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외모 논란으로 관심을 받는 후보가 궁금합니다. 한동훈 예비후보 정책자문단 인사를 발표했네요. 네, 한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국민먼저 캠프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자문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인호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9명은 복지, 산업, 통상, 노동,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에서 정책자문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자문위원으로는 박정훈, 진종호, 김혜지 의원 등 이른바 친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12명이 합류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후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 후보를 가리는 첫 번째 컷오프를 단행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8명의 후보들 가운데 4명만이 2차 경선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도 SNS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과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뽑는 거죠?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뒤인 오후 6시 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선 경선에 등록한 8명 중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상위 4명을 추려내는 방식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막판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후보가 많은 만큼 토론의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가요? 네, 특히 지난 주말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신당 논의에 대한 한 후보의 질문에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와 홍 후보 사이에는 다소 유치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무슨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저런 공방들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표심 공략도 좀 치열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후보들의 정책 발표와 지역 유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컷오프 결과를 앞두고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민심잡기 공약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광역 급행철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국 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집권 즉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고요. 한동훈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 이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와 포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열린 대학생 과학기술정책 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계 청년들과 소통하고 죽도시장에 들려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나 의원은 대구 시의회와 경북대를 방문했고 안 의원은 대구 관문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컷오프는 여론조사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 8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틀간 조사했고요. 그 결과가 조금 후인 저녁 6시 30분 이후에 공개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 1차 경선의 이 전체 구도를 잠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선은 흔히 3강 2중 3약 구도로 불립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상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4위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인다는 분석입니다. 나 후보가 진출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참탄파는 한동훈 후보 단 한 명만 남게 되고요. 이 경우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후보들이 한 후보를 에워싸는 형국으로 한 후보가 차별화를 낼 수도 있지만 새 후보의 연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가 진출하면 반탄 대 찬탄이라는 명확한 양대 대립구도가 형성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1차 컷오프 이후에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발표되는 4명의 후보들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1대1 주도권 토론 4차례, 토요일에는 4명의 후보가 함께하는 마무리 토론회에 나섭니다. 이번 2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최종 2명 후보가 추려지고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 발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장 적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오늘은 좀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정책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어제는 경제, 오늘은 공공의료와 기후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대 정원 문제도 사회적 논의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방식과 대립각을 세우며
일방적 결정으로 대화의 문이 닫혔고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 2040년 석탄 발전 전면 폐쇄와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그러면 이번 주말에도 지역 경선이 이어지는 거죠? 네, 지난 주말 청주와 울산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이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 모두 호남 구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지역 공약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김경수 후보도 전북과 광주 시당을 돌며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전남의대 신설 등 지역 공약과 호남권 공동 공약을 발표한 후 모레 호남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경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양당 모두 오늘 오후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열었고 지역과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민주당 경선 후보자 2차 토론회가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가 확인된 가운데 새 후보 토론회는 비전과 정책 경쟁 위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다소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3년 전 대선 단일화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헌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기본사회에 대해 다른 두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단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김경수 후보도 방향은 동의하지만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절대 빈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원과 제주도를 노린 공약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 후보는 동해시를 환동의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키우는 등 강원도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를 의식한 듯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닥터헬기 등 재난 대응 시스템도 선진화하면서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잘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제주도를 탄소 중립 선도도시이자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면서 청정 전력망,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휴식과 일을 병행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만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전 주필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만났다면서 보수와 진보를 안 가리고 일 잘하는 분을 장관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즉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념을 따지고 들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는데요.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실용주의 기조를 보수층에게도 어필하려는 행보로 읽혀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이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차 컷오프에서 4명이 탈락을 했고 나머지 4후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디어데이를 열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1대1 맞수 토론을 할 상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내일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되고요. 모레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만 1대1로 토론을 벌이게 될 예정입니다. 미디어데이 전후로도 네 후보는 각기 언론 인터뷰와 정책 발표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홍준표 후보는 비전 발표회를, 한동훈 후보는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 등 제각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쁜 와중에 이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또 오늘 공약을 내놨어요. 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본부장입니다. 공직 채용, 공공기관 채용, 그다음에 기업 채용에 가산점, 기업은 뭐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적용을 하게 되면 기업들도
차차 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 전문 군인제를 만들어 첨단 장비 운용, 정훈, 행정 등 분야의 여군을 확대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제시한 건 국민 통합인데요. 모든 반 이재명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홍 후보는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면서 정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당선 즉시 개헌, 연금, 의료, 선거, 통상까지 5대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바로 현안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 나가 있는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까지 40일 남은 가운데 각 당의 경선 레이스도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이자 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으로 향해 표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민주당은 총 4차례 중 3번째로 호남권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부터 광주, 전남, 전북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인 26일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 호남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만큼 그 후보들도 일찍부터 지역을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 먼저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백 3단이나 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지방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는 호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 호남 지역을 그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구축하고 생산 에너지를 도시에 판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광주는 AI 선도 도시로 만들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주는 자산 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던 김경수 후보는 오후에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김 후보는 특히 호남의 사이라는 점을 집중 내세웠는데요. 그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호남의 사위라 제 처가가 이제 전남 신안이고 이제 목포와 강주에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도 이제 친인척들이 처가 쪽 친인척들이 호남에 많이 계셔요. 네, 그 김동연 후보도 오늘 전남 장성 황룡시장과 그 광주 한국광기술원 등을 찾아 민생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후보들 격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범죄의 정확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분노할 일이라면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불온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격렬하게 반응을 했네요. 국민의힘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4명의 후보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별 1대1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1대1 토론은 각자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 좀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넘어졌고 한 후보는 김 후보의 범죄 전력과 그 극우 세력인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토론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님처럼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였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했고 계엄도 저는 반드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번 후보다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네, 이에도 그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등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적이 있지 않냐며 공격을 했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는 만큼 한 대행의 이번 국회 방문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한 후보는 시정 연설에서 추경에 대한 언급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대행 한덕수는 사퇴하라, 나가세요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한 대행은 시정 연설이 끝나고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만 짧게 답하고 이동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내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에선 후보들이 막판 표심 공략이 분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보수 진정을 품으려는 움직임이 더 뚜렷해졌다고요. 민주당 대선 준비 상황과 이 후보의 오늘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후보는 오늘 진보 보수 진영 간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주에 발족시킬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측사로 불리는 정치권 원로입니다. 이 후보는 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전부 참배했고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찾았습니다. 이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광폭 행보인데 통합과 미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겠지요. 오늘 이재명 후보 정책 행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후보는 현장 행보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 경기 이춘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하이닉스를 찾기 전 SNS를 통해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 후보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 나간다고 하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 없이 앞으로 세계를 계속 주도해 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견제에 힘을 쏟는 동시에 막바지 표심 잡기가 한창이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겨냥해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한다는데 대선 전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로 대선 후보에 선출된 걸 두고 독재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후보들도 독재당이라는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입니다. 89.77% DJ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왕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구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최대 관심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와 단일화 여부일 텐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대행 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이번엔 정말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내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한대행의 사임 시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총리실 주변에선 한대행이 5월 1일 사퇴한 뒤 2일 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 출마를 선언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후보들은 마땅치 않아 하면서도 당심을 의식해 대체로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래 해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죠.
하지만 중도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